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 남해안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미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도에는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항에 김항섭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장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김항섭 기자, 바람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항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강해졌는데요. 평소보다 센 바람이 불면서 태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제주항 파도는 아주 잠잠한데요. 하지만 제주 서남쪽부터 파도가 높아지고 있고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입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발효됐던 태풍주의보는 오후 들어 태풍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제주도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고 제주도 육상 전 지역에도 강풍주의보와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찬투는 타이완 북동쪽 해상을 지나 지금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북쪽 고기압에 막혀 앞으로 4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물다가 모레 수요일쯤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제주와 남해안 사이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금요일 오전 8시쯤 제주 북쪽 30km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교통편은 멈춰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은 모두 결항됐고 제주 공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오후 6시 45분 청주발 제주행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했고 모두 8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번 태풍이 시속 100km의 바람과 시간당 7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관광객 수는 이전보다 10,0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27,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한 상태고요. 제주도에서 와서 특별히 우리가 보려고 온 걸 한적할 때 와서 보려고 온 거고 특별하게 마스크를 잘 하고 다니고 그렇다면 크게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귀성객까지 더해져 20만 명 넘게 제주로 몰릴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추석 연휴 제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향을 찾을 경우 소규모 방문을 유도하고 출발하기 전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역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가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항과 항만에는 검사 인력을 추가 배치해 입도객 검사를 강화하고 발열이 감지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일행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요양시설 면회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연휴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를 방문해 확진되거나 방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9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73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7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다른 지역 방문자와 입도객,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특히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2명은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집단 감염 확진자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있습니다. 이 운전자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사고의 고의성 입증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32살의 김모 씨가 조수석에 여자친구 조모 씨를 태우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빌린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낸 장소입니다. 당시 김 씨가 몰던 오픈카는 구분길에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과 돌담, 경운길을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모 씨는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밖으로 튕겨져 나와 이곳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조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9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꽝하는 소리와 함께 발코니에서 내다보니까 차가 전복된 상태더라고요. 도로변에 이렇게 누워진 상태였고 남자는 멀쩡했어요. 저는. 경찰은 당초 김 씨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자친구 조 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급가속을 하면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속도를 높여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숨진 조 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진행된 3번째 공판. 유족들은 사고 직전 상황이 녹취된 조 씨의 휴대전화 파일 등을 근거로 김 씨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조 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오픈카를 고집했고 녹음 파일에 조 씨의 비명소리만 담긴 것은 고의적인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의를 준 것이면 안전벨트 안 맸네? 얼른 차야지. 착용해. 이렇게 해야 주의를 준 거고 그리고 부딪히면서 비명소리는 한 명밖에 안 들렸다는 거. 이에 대해 피고 김 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안전벨트 안 했네 라고 말한 건 안전벨트를 매라는 뜻이었다며 살인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고의성 입증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 피고 측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4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 기념사업회는 성명을 내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 가운데 일괄 재심 대신 선별 재심 방안이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회는 일가족이나 친척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들이나 주소나 나이 등이 특정되지 않아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용인 600여 명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오는 12월 문을 여는 제주국립호국원의 직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급 공무원인 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제주호국원을 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기상학적으로 겨울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겨울 시작일은 일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10일 동안 지속될 때이지만 제주에서는 1961년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60년 전에 비해 봄은 하루가 짧아졌고 여름은 15일 길어졌으며 가을은 14일 짧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홍준표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방훈 전 제주시장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공직 경험에서 나오는 안정감 있는 김방훈 전 제주시장과 제주 현안에 밝은 젊은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이 투톱으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든든하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통보한 94건을 조사해 불법 거래 의심 정황 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 5건과 다운 계약 1건입니다. 서귀포시는 다운 계약은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의 부정 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탐나는 전 발행이 시작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맹점이 아닌 점포에서 환전을 대행하거나 실제 판매 없이 환전한 부정 유통 행위 14건을 적발해 부당 이득금 8,8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탐나는 전 이용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혜택을 노리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보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12의 전화에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송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